뭐 양식, 중식, 일식 그리고 급식이 있다. 또 생선가스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식에 수분이 빠지면은 급식스러운 맛이 나게 돼요. 급식스러운 맛. 약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케첩도 채소 된다. 그런 식으로 토마토로 막. 만들었으니까. 네, 맞아요. 피자도 야채로 분류가 됩니다. 토마토 들어갔죠. 야. 세상 모든 트렌디한 메뉴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수제로 만두를 1,500개를 빚거나 초밥을 수천 개. 초밥이요? 네. 크로플이 처음 나왔을 때 네. 단체급식 요리사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멋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소셜미디어 보다가 한국의 채식의 날 학교 급식 상태라는 딱 채식의 날 눌러보니까 급식. 채식의 날이라 그러면 사람들 좀 막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댓글에 다들 와 맛있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한국 급식 수준이 왜 이렇게 높지?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급식을 쭉 먹었는데 월간 스케줄표가 미리 나와요. 이렇게 한 달 표. 네, 한 달치 이제 메뉴들이 나오는데 저는 딱 보고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 날에는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어요. 근데 원래 학교 급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칭찬하는 것보다 조금 솔직히 나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뭐 학교 급식 맛없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퀄리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오늘은 정말 우리 둘이 벌써부터 급식에 대한 얘기하니까 네. 막 따끈따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 얘기를 더 풍성하고 더 영양가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분 오셨죠? 맞아요. 오늘 또 저희가 처음으로 게스트를 두 분을 모셔봤어요. 먼저 유튜브에서 음식 콘텐츠를 꽉 잡고 계시는 작가 겸 칼럼니스트죠. 김바비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돈슐랭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세 권의 책을 쓴 경제 경영 작가 김바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김바비님이 원래 무역학과를 나오셨다면서요? 은행업에 계셨다고? 네네, 학교 이제 졸업하고 은행으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경제랑 금융 쪽을 더 재밌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원래 이제 공부도요. 학교를 다닐 때 하면 재미가 없지만은 맞아. 왜 그렇지? 네, 맞아요, 진짜. 그냥 뭐 취미라면 너무 재밌거든요. 학교 때 재밌어야 되는데. 네.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분야에서 제가 유명해져 있긴 하더라고요. 또 오늘 정말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 분 또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지금은 한국 급식 대표 브랜드인 아워홈에서 조리장이시면서 또 조리 기능장이신 이유식 셰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유식입니다.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이며 아움에서 조리사와 사내조리 강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옷이 너무 멋지세요.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 대한민국 마크가 딱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제 자신이 제 노력해서 딴 거인 만큼 이걸 입으면 되게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입고 거의 요리계의 사법고시라고 할 정도로 어렵대요. 와, 요리길 사법고시. 네, 전국에서 날고기는 요리사들이 한 몇백 명씩 도전을 하지만 합격률은 약 10% 미만. 10% 미만? 네, 미만? 네, 이 요리사들의 꿈의 자격증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게스트 두 분을 모셔봤는데 원바이트 6회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급식 사진이 화제가 될 정도로 급식 잘 나오는 곳이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급식이 진짜 부실해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던데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 식판 사진이 올라와서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냉동 핫도그 봉지째로 데워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 왜 이렇게 급식에 신경 쓰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왔으면 아마 학부모들부터 이제 난리가 났을 텐데. 난리 커뮤니티에서 네, 정말 커뮤니티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적인 요인이 일단 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들이잖아요. 돈을 또 어디에 쏟아붓느냐라는 이제 그런 중요도의 관점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80년대쯤에 삭감하면서 그때부터 뭐 약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뭐 케첩도 채소 된다. 네, 맞아요. 케첩이 채소라고요? 막 그런 식으로 토마토로 막. 만들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논리 정도로 됐다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피자도 야채로 분류가 됩니다. 토마토 들어갔죠. 야. 네, 피자도 야채로 분류가 돼요. 줄리앙님이 잘 말씀해 준 게
1980년대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등장해가지고 정부 예산을 삭감할 때 어느 부분을 먼저 깎았냐면요. 학교 급식 부분을 깎았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걸로 보이는 게 학교 급식이었던 거예요. 아니 잘 먹어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인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국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왠지. 아, 그래요? 한국에서 절대 못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였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의외로 반응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상에도 밈이 되게 많이잖아요. 괴식의 나라,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 이런 맞아요. 거를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냉동식품이 많이 발달돼 있고 패스트푸드인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부터 집에서부터 그런 걸 먹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냉동식품 데워서 먹은 게 집에 가서도 냉동 피자 먹고 냉동 뭐 폭립 같은 거 먹고 감자 뭐 메시포테이토 같은 거 먹고 그런 게 일상화돼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걸 줘도 집에서 먹던 거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식재료만 바꾼 게 아니고 직원들까지 다 해고를 했어요. 어떻게 그럼 애들을 밥을 먹이냐? 외부에다가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외부 냉동식품 업체나 그런 네. 것들에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의 냉동식품 업체 중에서는 그런 식의 급식으로 성장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아직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예산을 올려봤자 냉동식품을 더 많이 들여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셰프님께서도 이 다른 나라의 부실한 급식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실제로 들어보면은 일부 외국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본분인 영양과 조리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식품을 그냥 뜯어서 데워주는 정도의 급식이 많다고 합니다. 아,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이게 췌장이 작고 그만큼 인슐린 분비 기능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처럼 그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급식을 한다면 건강에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진짜로 가끔씩 이거 보면서 막 화나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요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죠. 그 영양적인 균형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거죠. 네, 요리를 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고객님들도 당연히 더 힘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내일도 또 저의 밥을 먹으러 출근을 하실 거고 하니까 근데 유럽이라고 뭐 다 급식이 부실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유럽은 원래는 좀 잘 돼 있는 거로 유명한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급식 문화가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거기는 아예 4개 코스 정도로 이제 애플타이저와 그다음에 아니, 이제 급식이 4코스로 나온다고요? 물론 이제 누가 와서 안녕하십니까? 이게 하진 않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게끔 이제 애플타이저부터 그다음에 메인, 우와. 약간 치즈라거나 이제 제품 디저트 이렇게 해서 4가지 코스가 꼭 나오게끔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럼 4가지 코스를 먹으려면 점심시간 자체도 길겠는데요? 유럽은 대충 확 떼어 먹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잡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급식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일단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 높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성비 높은 제품을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 이 급식도 그래요. 이제 전 세계 급식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급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하긴 그 돈 주고 이 풍성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감사한 일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밥이 위주잖아요. 네. 밥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급식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거든요. 아, 뭐 반찬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반찬을 만드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노동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밥 그 자체거든요. 밥 그 자체. 밥 그 자체. 맛있게 쪄야 돼. 네. 이것도 죽되면 안 되고 또 너무 안 될 때도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잘 만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빵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일찍부터 대량 생산하고 보관하는데 특화가 돼 있었어요. 맞아요. 네.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빵을 구워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빵을 나눠줬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급식의 역사는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솔직히 미리 만들어놔도 상관없잖아요, 예, 빵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줬죠. 근데 밥은 딱 시간에 맞춰서 그쵸, 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계속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지금이야 이제 보온 밥솥이 있지만은 옛날엔 바로 즉석으로 바로 만들어졌잖아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저 어렸을 때도 급식에 보면은 매일 똑같은 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뭐 옥수수 알이 들어간 밥, 잡곡밥, 흑미밥, 별의별 매일 그냥 밥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몰랐어. 알았을까?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란 것. 아니 또 우리나라 학교 급식에서 보면은 해산물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선 튀김이라든지 오징어 불고기 이런 것들. 정말 말씀 잘해주신 게 그게 우리나라 급식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해산물을 구하기 쉬운 환경이고 이게 그대로 반영되어가지고 급식 메뉴에도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당장 뭐 가장 쉽게 먹는 국만 하더라도 미역국도 있고요. 그러네요. 토다리찜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해산물들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서 먹었던 그런 급식 메뉴들이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메뉴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생선가스 보면은 아, 또 생선가스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배부른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 그럼요. 이 한국 급식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양식, 중식, 일식, 한식 그리고 급식이 급식. 있다. 특히나 한국 급식은 한식도 나오고 양식도 나오고 모든 장르를 다 섭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더 조리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느끼시나요, 셰프님도? 단체 급식 조리사는 모든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하는 올라운더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운더. 매끼 매주 음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거기에 더해 이제 유명 맛집의 레시피까지도 공부해야 와.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매일 그렇게 새로운 메뉴를 또 개발을 하고 고객분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충주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는데 네네. 그 떡볶이 맛을 고객님들한테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한 다음에 2주 동안은 그 떡볶이집만 간 적이 있어요. 아, 질리겠다. 가서 먹고 막 어떻게 만든 건지 막 이렇게. 맞아요.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결국 친해져서 아. 예, 물엿이 아니라 이제 조청을 써서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객님들한테 직접 그 맛을 보여드린 적도 있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절인 고추를 다져서 만드는 수제 만두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수제로 만두를 1,500개를 빚거나 잠깐만요. 나 만두 줘봤는데 1,500개요? 네. 아니 그 제품 만두를 쪄서 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두를 네. 빚는다고요? 만두국이었어가지고 얘 다른 반찬들도 같이 하고요. 만두 말고 또 막 이렇게 대량으로 했던 거 뭐 또 있어요? 수제로 초밥을 4,000개. 초밥이요? 네. 크로플이 처음 나왔을 때 네. 크로플같이 겉볼도 하셨다고요? 와플 기계 3대를 빌려가지고 즉석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구워서 내드린 적도 있어요. 아, 정말 복지가 최상인데요? 그래서 제 아래 후배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작가님께서도 한국 급식이 특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신다고. 아,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밥이거든요. 빵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만들어 두면 되지만은 밥은 너무 대량으로 해버리면은 밥이 맛이 없어져요. 밥을 즉석에서 준비해서 이제 또 옮겨서 날라야 되니까 굉장히 일단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기본적으로 한식의 모든 것은요, 네. 단맛이 기본을 차지하거든요. 약간 햄버거 먹을 때 빵이 맛이 없으면 그 햄버거 자체가 맛이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네. 밥이 맛이 있어야 나머지 반찬들도 맛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단체 급식으로 밥을 하면은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밥 만들고 반찬 만들고 하는 게 어렵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대량 조리를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힘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큰 가마솥에 이렇게 조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가마솥이 크다 보니까 열 전도가 잘 안 돼요. 예, 음식에 아. 수분이 빠지면은 급식스러운 맛이 나게 돼요. 급식스러운 맛. 왠지 급식하신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할 것 같은 말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리할 때 외식업체보다 더 신경 쓸 일이 많고 어. 또 급식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조리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타이밍까지도 열심히 계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음식 워낙 이제 난이도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급식 시스템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워낙 뭐 요새 뭐 케이팝도 그렇지만 요새 뭐 K급식도 진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와, 그 급식이. 급식으로 해외 진출한 거예요? 네. 2010년에 아오미 중국을 처음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 급식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나섭니다. 미국에서는 현지식 코너와 모바일 주문 시스템도 도입했고 K푸드의 유행으로 떡국, 비빔밥, 떡볶이 등의 메뉴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와, 모바일 주문까지. 작가님이 근데 한국 급식이 갑자기 해외 진출까지 갈 수 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영양사들과 조리사들의 역할 때문인 것 같아요.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급식을 운영하는 주체, 그리고 이제 조리하는 주체,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 주체로 나눌 수 네네.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뭐 급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은요, 영양사와 조리사가 무너질 때 이제 급식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이나 영국도 그쵸, 영양사와 조리사를 해고하면서부터 완벽하게 네.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아무래도 워낙에 소비자들의 눈이 높고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려고 특히나 한식은 굉장히 이제 급식하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했죠. 굉장히 영양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양을 통해서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이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 세계적으로도 한국 급식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해외 진출은 뭐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발 미국으로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갑자기 맞아요. 하게 됐어요. 그 셰프님께서도 이제 이 구내 식당이 회사의 이미지까지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대요. 단체 급식 조리사로 있으면서 세상 모든 트렌디한 메뉴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외에도 이제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이벤트도 많이 하거든요. 뭐 골프 이벤트라든가 아니면은 예, 농구 이벤트 이런 걸로 네? 이제 넣으시면 이제 상품도 드리고 이런 것까지도 단체 급식 조리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니, 잠시만요. 요리만 하면 될 것인데 아니 행사 주최까지 뭐 어때 행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나 네네. 아니면 이벤트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골프 하면 뭐 더 많이 버주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급식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네. 나가시면서 이제 상품을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와. 이야 대박이다. 혹시 베이글 같은 것도 나왔나요? 베이글은 아침에 자주 나갔었어요. 우와, 자주 아주 나갔대. 베이글. 뭐 그런 거 막 쉬운 거 물어봐요. 에? 너무 기본으로 탑재가 그래. 있네요. 너무 기본이에요. 베이글 정도는 뭐. 뭐 아침으로 그냥 맨날 나오지 뭐. 이제는 이 급식이 급식 같지 않은 수준이다. 정말 이 맛집의 레시피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 한국 급식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될까요? 일단 가장 큰 변화 요인은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이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잖아요. 네.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급식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많이 기계화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여기서 또 이제 한식이 좀 많이 난점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네요. 네.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한식도 어떻게 보면은 일품 식사용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사실 가짓수가 줄어드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음식물 쓰레기도 적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셰프님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급식 문화 어떻게 바뀌게 됐고? 저도 동의하는 게 요즘에 급식 조리사 요리사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네, 주방 일이 힘든 것도 있고 위험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위험하죠. 출강을 나가 보면은 학생 수 자체도 줄었어요. 그래서 음. 요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기계를 사용해서 맛있게 할 수 있는 조리사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가짓수가 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퀄리티가 또 높아지면 고객분들도 만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이제 TV로 뵙던 두 분을 만나서 너무 되게 즐거운 대화였고요. 커뮤니티나 이제 댓글에 보면요, 10대들을 보통 급식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남성 이러면 군대에 간데 군대에서 먹는 짬밥도 사실 급식이거든요. 네. 회사에서도 이제 뭐 규모가 좀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다 급식을 주거든요. 이제는 급식을 10대를 부르는 용어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고요. 아무튼 기회가 되면 또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셰프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호텔 셰프라든가 아니면 뭐 레스토랑 셰프들은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단체 급식 조리사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멋있거든요. 맞아요. 난이도가 훨씬 높고요. 그거를 알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한국의 급식 미래가 엄청 밝을 것 같습니다. 네, 원바이트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촘촘하고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